대부분 잘 착석하실 것 같으신데요. 지금부터 다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할랄 인증 소개 및 할랄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KMF 할랄위원회 김형훈 샤리아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30분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할랄 인증 소개 및 할랄 시장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KMF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위원회 김영훈 샤리아 위원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KMF에서 할랄 인증을 통해서 동아시, 동남아 국가 및 중동 지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선 말씀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위원회에서 샤리아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하고요. 알제리란 국가에서 15년 동안 이슬람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샤리아 위원, 할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증 소개, 인증 현황, 할랄 제품 우수 사례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할랄 인증 심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약 2년, 3년 동안 제가 직접 방문해서 할랄 심사를 진행한 기업들이 약 3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방문을 하고 제가 할랄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한국 기업들이 할랄 인증을 받는데 어려운 점, 애로사항들을 많이 접했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랄 인증 소개했을 때 먼저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고 계신 거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 로고입니다. 동남아뿐만 아니고 중동 지역 그리고 다른 해외에 나가신다 보면 마트에 가시면 이 로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드리는데 제가 100%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한국 식음료 업체들이 너무나도 지금 할랄 로고를 갖고 수출을 잘 진행하고 있어갖고 대형마트, 월마트 등등 대형마트에 가면 이걸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동남아에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동남아의 정말 작은 시골 도시의 마트에 가도 저희는 이 할랄 로고를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KMF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뒷장에 이제 따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기업들로서 작년 기준으로 약 450개 기업이 저희 KMF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품목수로 하자면 약 3,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서 한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뒷장에 나와 있는 페이지에서는 숫자가 약간 좀 다른데 그거는 페이지를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랄 인증, KMF가 한랄 인증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한랄 인증을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 우선 식음료, 화학 제품들, 화장품, 의약품, 건기식 등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랄 인증을 하고 있고 심지어 한랄 식당 그리고 한랄 서비스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한랄 서비스, 한랄 로지스틱 관련돼서도 3개의 회사에 대해서 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음식들, 모든 식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랄 인증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왜 과연 한국의 기업들이 한랄 인증을 KMF로부터 받아서 왜 받냐? 준비 기간이 정말로 깁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랄 인증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실제로 심사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만났고 여러 기업 담당자들과 품질팀 담당자들과 얘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보면 식음료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햇섭, GMO, ISO, FSSC, 22000 등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인증서가 있는데 한국 기업들 한랄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햇섭, GMP, ISO, FSC, 22000 등등 인증서에 종교적인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안전성을 상징할 수 있던 인증서에 종교적인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라고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도 좀 많고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그들이 한랄 인증을 왜 받냐라고 했을 때 현지 바이어들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현지 바이어들이 또 왜 요청을 하냐라고 이제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랄이라는 거가 어떤 건지 하람이라는 것, 한랄의 반대말인 하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랄하고 하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용되는 것을 한랄이라고 하고 금기시 되는 것을 하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랄하고 하람이 과연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기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 약 18억에서 19명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슬림들이 이 한랄 제품들만 찾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랄하고 하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법 샤리아에서 나왔다. 제가 속해 있는 이슬람 법 제가 공부를 했던 이슬람 법 샤리아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샤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길입니다. 샤리아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샤리아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신자들,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샤리아를 무슬림들이 왜 따르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3가지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알라가 창조를 했다라고 믿고 있고 두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두나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하든지 혹은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3번째가 처벌 및 보상이라는 개념인데요. 하라는 것을 했을 때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 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사후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사후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슬람법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조론의 바탕이 되고 인간을 유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가고 만약 착한 일들을 하라고 한 일을 한다고 하면 천국에 가고 보상을 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게 되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그들의 신념의
우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할랄하고 하람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샤리아, 이슬람법의 제1법원인 꾸란과 하디스에 나와 있습니다. 꾸란과 하디스에 나와 있는 것을 아직까지 전 세계의 인구의 4분의 1, 약 18억에서 19억 명이 이걸 따르고 있고 지금 60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변하지 않고 되어오는 것들이 지금 샤리아의 원칙에 따라서 되고 있는 것이 할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종교적인 내용은 많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요청을 받아서 종교적인 내용은 많이 빼도록 하고 꾸란과 하디스에 따라서 할랄과 하람이 적용이 된다라고 우선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할랄과 할랄을 제 하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 술을 마셔서도 안 된다 등등 내용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 또한 이슬람 법원인 제1법원인 꾸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고요. 하디스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국내 할랄 인증 도입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작년 기준으로 KMF 같은 경우는 45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랄 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국내 할랄 인증이 언제 도입이 됐냐? 1994년부터 할랄 인증 업무를 KMF가 시작을 했고 이슬람권에서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이 비롯된 것은 1900년대이다. 흔히 말하는 좀 먹고 살만하니 1990년대부터 할랄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할랄 업무를 제가 쭉 적어놨고, 근데 최근에 할랄 인증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정말 늘고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450개 기업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 2023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저희가 벌써 480개 기업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팝의 영향도 있고 K-컬처, K-푸드 관련된 영향도 크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과연 이렇게 힘들게 할랄 인증을 받냐라고 했을 때 다른 요소들을 제외하고 그 이슬람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간단하게 예를 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하고 그리고 단일 이슬람 국가로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서 2019년도에 할랄 라벨법, 할랄 인증 필수법을 제정을 했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수입되는 모든 식음료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갖추지 않은 것은 아예 통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시행을 한다고 하면 곧바로 본인들도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식음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금 할랄 인증을 KMF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식음료만 받으면 되지 왜 화학 제품, 화장품, 의약품, 건기식 등에 대해서 할랄 인증을 받고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도네시아가 2019년도에 법을 제정을 하면서 2024년부터는 식음료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부터는 모든 화학품, 2026년도부터는 화장품 등등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법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랄 인증 로고가 없다, 할랄 인증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동남아 쪽은 수출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의 기업들이 KMF를 통해서 많은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슬람 법에서 허용이 되는 할랄이라고 허용이 되는 과일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딸기하고 배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법에서 당연히 허용이 되는 품목들입니다. 할랄 인증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입니다. 하지만 딸기 업체들, 배 업체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같은 경우에 수출이 제일 목적이지만 그들의 또 생각하는 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식품이 이렇게 안전하다, 이슬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그들은 지금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중흥기 할랄 인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2015년부터 정부에서 할랄 산업 지원 정책으로 국내 식품 기업들의 할랄 인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고 동남아시아 무슬림들 등등에 대해서 할랄 인증에 대한 지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거를 보시면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지난해 통계를 했을 때 이미 할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출되는 할랄 제품들이 이미 10억 달러를 초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K메커에서 판단하는 것, K메커에서 인증을 받는 업체들과 얘기를 했을 때 10억 달러 훨씬 초과합니다. 왜? 한국식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에 대해서만 지금 이 통계치를 잡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의약품, 건비식, 화학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통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10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했지만 저희는 그 이상 훨씬 초과되는 금액이 작년에 훨씬 초과되는 금액의 할랄 제품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제품들이 작년에 수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러면 왜 한국식품연구원, 이게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하는 연구원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국가 산하의 기관인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그러면 식음료, 음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수출 금액을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 식품업계들에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어떤 사건이 터졌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할랄 인증을 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은 라면 회사들, 큰 라면 회사들이 있습니다. N사 이름을 말씀드렸죠. N사라든지 S사 제품들이 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진행을 했는데 현지에서 무작위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 거에서 돼지 DNA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 때 KMF에서 할랄 인증을 받고 보냈던 수출을 진행한 라면에서 돼지 DNA가 발견이 돼서 그 당시 때 N사, S사 같은 경우에는 몇 달 동안, 3-4달 동안 그 큰 시장인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진행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곳에 할랄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할랄 연구실을 만들었고, 할랄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완제품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2가지를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류 에탄올 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고,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알코올이 과연 완제품에 얼마나 들어있냐라고 해서 저희의 KMF 기준 같은 경우에는 0.5%인데 0.5%를 초과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KMF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완제품을 한국식품연구원으로 샘플을 보내서 그들은 돼지 DNA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있었던 큰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돼지 DNA 라면에서 돼지 DNA가 발견이 돼서 그때 그 당시 N사, S사가 3-4달 동안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을 못했던 경험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농식품부 차원에서 한국식품연구원의 할랄 연구소를 만들고 지금 잔류에탄올 검사와 돼지종 검사 2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도 계속 KMF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사항으로 제품 샘플을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보내셔야 되고, 제품들에 대한 완제품에 대한 돼지종 DNA 검사, 잔류에탄올 검사를 하셔야 되고, KMF 스탠다드 기준에 맞을 경우에만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관련돼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무슬림입니다. 전 세계의 4분의 1이 무슬림이고 무슬림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무슬림들이 이렇게 아기를 많이 낳냐, 다산을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샤리아적인 요소가 가장 큽니다. 뭐 서구의 이슬람 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안티 이슬람 쪽에 계신 분들도 샤리아를 이유를 들어서 무슬림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찾고 있습니다. 샤리아라는 게 아까 이슬람 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했는데 샤리아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마카스불 샤리아라는 거가 있습니다. 샤리아법의 재정 목적 중에 총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자손, 헤프드 나슬이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자손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강조하는 게 자식을 많이 낳아라, 다산을 해라. 그러면 무슬림들 너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무슬림들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샤리아, 특히 마카스들 샤리아라는 것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출산을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해서 할랄 인증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랄 인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KMF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50개 기업이고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요. 국내 할랄 인증을 받는 업체들의 전체 업체 중에 95% 이상이 KMF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았다고 정부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MF 할랄 인증 관련돼서 지금 이 페이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고 할랄 인증 현황 관련돼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상호 인정이라는 겁니다. 상호 인정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흔히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인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호 인정 협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한국의 기업이 김치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지법, 할랄 라벨법, 할랄 인증 필수법에 따라 할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과연 할랄 인증을 진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페이지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교차 인증, 상호 인정 협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 KMF 같은 상호 인정 협력 기관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우디로 수출을 할 만약 품목이 있다 그러면 사우디 현지에서 저 같은 샤리아 심사위원들이 파견이 돼서 한국으로 와서 제품을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할랄 인증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KMF 같은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우디 분들이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KMF에서 인증 심사를 진행을 하고 KMF에서 할랄 인증 통과가 되고 저희가 만약 인증서를 발급을 한다고 하면 현지 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거는 우선 적어놨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이라는 곳이 있는데 무이라는 곳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무이 인증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